백만장자가 벽돌공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다. 그의 시선은 남자의 목에 걸린 빛나는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펜던트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이 물건이 그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광활한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는 해는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 빛깔로 물들이며 지평선을 수놓은 세련된 고층 건물들의 황금빛 광채를 드리우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이 멎을 듯한 이 광경에서 인간의 야망과 성취의 증거를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강민우에게 이는 단지 그의 영혼을 괴롭히는 공허함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45세의 강민우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전형이었다. 그의 회사인 민우그룹은 부동산 개발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였다. 포브스는 최근 그를 미국에서 가장 젊은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그의 이름은 부와 권력 그리고 영향력의 대명사였다. 외부 세계에서 볼 때 강민우는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강민우는 익숙한 외로움의 고통이 새우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과 전문가의 손길로 다듬어진 머리카락도 그의 눈에 서린 피로감이나 어깨의 미세한 처짐을 가릴 수는 없었다. 성공이란 그가 배운 바로는 차가운 동반자일 뿐이었다. 무거운 한숨과 함께 강민우는 창에서 돌아서서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은색 사진 액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이는 그 외에는 황량한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개인적인 물건이었다. 그 안의 사진은 10대 초반의 훨씬 더 젊은 강민우가 부모님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바뀌기 불과 며칠 전에 찍힌 것이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끼익 소리를 내며 미끄러지는 타이어, 산산조각나는 유리, 그 뒤를 따르는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세상은 뒤집혀 버렸다. 공식 보고서는 그것을 비극적인 사고라고 불렀지만 강민우는 항상 그 이면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그가 결코 풀지 못한 미스터리였고 결코 진정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강민우를 회상에서 깨웠다. 강 사장님? 그의 비서인 지수가 고개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만 내일 현장 방문에 대해 상기시켜달라고 하셔서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를 돌릴 수 있어 감사해했다. 고마워요 지수씨. 차는 몇 시로 예약되어 있죠? 오전 8시 정각입니다 사장님. 프로젝트 매니저가 9시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걸로 충분해요. 좋은 저녁 보내세요. 지수가 문을 닫자 강민우의 시선은 책상 위에 펼쳐진 회사의 최신 프로젝트 계획으로 향했다. 강남 하이츠 개발 프로젝트는 민우그룹의 가장 야심찬 사업이 될 예정이었다. 도시 생활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되는 최첨단 친환경 주거 단지였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의 유산을 굳건히 할 종류의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복잡한 청사진과 광택나는 렌더링을 연구하면서도 강민우는 뭔가가 빠져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계획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은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그의 인생의 더 큰 그림에서 말이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좌절한 듯한 신음과 함께 강민우는 서류들을 옆으로 밀어내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가락은 연락처 목록 위에서 맴돌았지만 그는 망설였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 수 있을까? 그의 사회적 서클은 주로 사업 관계자들과 그의 부하 지위에 끌린 Fairweather Friends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가 진정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공적 페르소나 뒤에 있는 진짜 강민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태양의 마지막 빗줄기가 하늘에서 사라질 때 강민우는 그를 펜트하우스 스위트로 데려갈 개인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승강은 빠르고 조용했으며 마치 그가 비즈니스 세계의 정상에 오른 것과 같았다. 문이 열리자 그는 자신이 집이라 부르는 넓고 미니멀한 공간으로 들어섰다.
펜트하우스는 현대적 디자인과 럭셔리의 전시장이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강민우가 방들을 지나갈 때 그는 자신의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벽에는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개인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다. 책장은 그가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 그가 방문했지만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장소들의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방에서 그는 자신을 위해 스카치 한 잔을 따랐다. 희귀한 30년산 맥켈런이었다. 왜 그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겠는가? 그리고 테라스로 걸어 나갔다. 밤 공기는 그의 피부에 서늘하게 느껴졌고 내부에 숨막히는 공허함으로부터 환영할 만한 휴식이었다. 술을 홀짝이며 강민우의 마음은 내일로 예정된 현장 방문으로 향했다. 이는 그의 일의 일상적인 부분이었고 보통은 프로젝트 매니저들에게 위임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그는 더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현실적이고 만질 수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고 싶어 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다. 이번 방문이 그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불꽃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강민우는 다음 날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 도전하게 될 일련의 사건들을 시작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거기 서서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도시의 불빛들이 아래에서 반짝였고 그의 삶에 조심스럽게 구축된 구조를 풀어헤칠 비밀들을 품고 있었다.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강민우는 술을 다 마시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내일 일찍 시작해야 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이상한 기대감이 그를 감쌌다. 뭔가 중요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가 얼마나 옳았는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침 해가 겨우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강민우의 세련된 검은색 제네시스가 강남 하이츠 개발 현장에 도착했다. 공기는 상쾌했고 새로운 날의 약속과 갓 파헤쳐진 흙의 희미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우가 차에서 내리며 맞춤 정장 재킷을 바로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현장의 분주한 에너지가 그를 감쌌다. 강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프로젝트 매니저인 듬직한 체격의 박준호가 안전모를 손에 든 채 서둘러 다가왔다.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강민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을 선호해 준호 씨. 나를 위해 마지막 순간에 준비할 필요 없어. 그들이 현장을 걸어 다니는 동안 강민우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대한 준호의 업데이트를 주에 깊게 들었다. 기초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여러 건물의 첫 몇 층이 이미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인상적인 작업이었지만 강민우는 자신의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 준호는 계속해서 작업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의 한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방금 커뮤니티 센터를 위한 굴착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구상하신 대로 개발의 왕관 보석이 될 겁니다. 강민우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주인은 갑자기 한 작업자에 의해 사로잡혔다. 낡은 청바지와 바렌 플란넬 셔츠를 입은 그 남자는 잔해 더미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흙을 골라내고 있었다. 그의 집중된 결단력에는 강민우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강민우는 준호의 말을 중간에 끊고 물었다. 준호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아, 저는 이동현이라는 분입니다. 우리의 최고 작업자 중 한 명이죠. 약 5년 정도 우리와 함께 일하셨어요. 일반 노동자로 시작했지만 건설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진짜 재능이 있으시죠. 왜 물으시는 거죠, 사장님? 하지만 강민우는 이미 이동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더 가까이 보고 싶어졌다. 그가 다가가자 이동현이 고개를 들었고 회사의 억만장자 사장을 알아보고 그의 풍화된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강 사장님, 이동현이 말하며 재빨리 일어나 손을 털었다. 괜찮으신가요? 강민우의 눈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물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동현의 목에 걸린 체인에 달린 물건이었다. 그 정교한 디자인과 빛이 표면에 비치는 모습을 알아보자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 설마? 그 펜던트, 강민우가 속삭이듯 말했다. 어디서 구하셨나요? 이동현의 손이 본능적으로 목걸이로 향했다. 이 오래된 물건 말씀이신가요? 몇 년 전 철거 작업 중에 발견했어요.
뭔가 끌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후로 계속 착용하고 있죠. 강민우의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 펜던트는 수십 년 전에 그가 잃어버렸던 것과 똑같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고의 밤에 사라진 갑오였다. 그는 그것이 그 운명적인 밤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데 어떤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하며 지칠 줄 모르고 찾아 헤맸었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강민우가 손을 내밀며 물었다. 이동현은 망설이며 목걸이를 풀어 강민우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피부에 닿는 순간 기억의 홍수가 그를 덮쳤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펜던트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대대로 강 가문에 전해져 왔는지 설명하는 목소리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민우는 펜던트를 뒤집었다. 거기 뒷면에는 그가 알고 있던 작고 독특한 흔적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항상 일종의 암호라고 주장했지만 그 의미는 설명하지 않았던 일련의 겉보기에 무작위한 긁힘들이었다. 강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강민우의 몰입을 깨뜨렸다. 강민우는 눈을 깜빡이며 펜던트를 한참 동안 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준호와 이동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그가 재빨리 태도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이동현 씨, 이 펜던트는 정말 특별한 것 같군요. 어디서 발견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동현은 어깨를 으쓱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옛 공업지구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가요. 건물이 몇 년 동안 버려져 있었죠. 잔해 더미에서 발견했는데 흥미로워 보였어요. 왜요? 가치가 있는 건가요? 강민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옛 공업지구, 그의 가족의 첫 부동산 사업이 시작된 곳이었다. 연관성이 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판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동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파시겠다고요? 모르겠네요, 강 사장님. 몇 년 동안 착용하다 보니 애착이 생겼어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했다. 물론이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가격을 말씀해 보세요. 이동현의 눈이 커졌고 그는 준호와 어리둥절한 표정을 교환했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죠. 강민우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말했다. 지금은 펜던트를 갖고 계세요. 하지만 특별한 프로젝트에 당신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거고 건설 현장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펜던트를 어디서 발견하셨는지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추가 조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현재 급여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동현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네, 물론이죠, 강 사장님. 영광입니다. 강민우는 흥분의 물결을 느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열정의 불꽃이었다. 좋습니다. 준호 씨, 잠시 동안 이동현 씨를 빌릴 수 있겠죠? 이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준호는 완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사장님. 필요하신 대로요. 그들이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동안 강민우는 뭔가 기념비적인 일의 직전에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 모든 해가 지난 후 펜던트가 다시 나타난 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다. 뭔가를 의미해야만 했다. 그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처음으로 강민우는 사업 제국을 일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선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든 상관없이 펜던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건설 현장을 떠나면서 강민우의 머릿속은 이미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것에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도움이. 차 뒷좌석에 미끄러져 들어가며 강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했다. 그의 손가락이 수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 위에서 맴돌았다. 한재혁 사설탐정. 한재혁은 업계 최고였다. 그의 신중함과 가장 깊이 묻힌 비밀조차 밝혀내는 능력으로 유명했다. 만약 누군가가 강민우가 이 미스터리의 진실에 다가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한재혁일 것이다. 깊은 숨을 내쉬며 강민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자 그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과거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 여정은 자신과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잠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강민우는 건설 현장에서의 이 예상치 못한 발견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펜던트는 그를 충격적인 계시와 예상치 못한 동맹,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위험으로 가득 찬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의 세심하게 구축된 세계의 기반이 근본부터 흔들리려 하고 있었다. 한재혁의 거친 목소리가 전화에 응답하자 강민우는 다가올 일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고급 맨해튼 카페의 낮은 대화 소리가 배경으로 사라지며 강민우는 한재혁과 마주 앉아 거칠게 생긴 사설 탐정을 연구했다. 한재혁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많이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날카로운 푸른 눈, 뉴욕의 엘리트들이 답을 필요로 할 때 그를 찾게 만든 같은 조용한 강렬함이 있었다. 그래 민우야. 한재혁이 수년간의 늦은 밤과 너무 많은 담배로 인해 거칠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연락한 이유가 뭐지? 네 상가탑에서 널 끌어내릴 만큼 큰 일이 있었나 봐. 강민우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부모님에 관한 거야. 재혁아. 그분들이 돌아가신 날 밤에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한재혁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지만 그는 조용히 강민우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깊은 숨을 내쉬며 강민우는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펜던트와 그것의 예상치 못한 재등장에 대해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강민우는 한재혁의 머릿속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강민우 자신은 아직 볼 수 없는 점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흥미롭군. 강민우가 말을 마치자 한재혁이 중얼거렸다. 매우 흥미로워. 하지만 민우야, 너도 알다시피 내 부모님의 사고에 대한 조사는 철저했어. 이 모든 해가 지난 후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강민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손을 꽉 쥐었다.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 재혁아. 이 펜던트는 단순한 가족 유물 이상이었어. 아버지는 항상 그것이 어떤 비밀을 담고 있다고 암시하셨지. 난 그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한재혁의 눈이 좁아졌다. 그건 무거운 혐의야, 민우야. 수십 년 된 은폐를 밝히려 한다는 거잖아.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게 확실해. 네가 준비되지 않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민우의 턱이 굳어졌다. 난 이 불확실성과 너무 오래 살아왔어, 재혁아. 진실을 알아야 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날 도와줄 수 있어? 한재혁은 오랜 시간 강민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난 참여하지. 하지만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든 간에 지름길은 없어. 그리고 내가 물러나라고 하면 들어. 동의해? 동의해. 강민우가 대답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다음 1시간 동안 그들은 조사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한재혁은 펜던트의 역사를 조사하고 강씨 가문과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편 강민우는 이동현과 함께 펜던트가 발견된 장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었다. 그들이 마무리하고 있을 때 한재혁은 강민우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한 가지 더 민우야. 이것을 조용히 해. 여기에 정말로 밝혀낼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묻어두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지 않아. 강민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를 나서며 그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기대감. 하지만 그가 찾는 답이 그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다음 며칠은 활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나갔다. 강민우는 조사에 몰두했다. 오래된 가족 문서와 사진들을 수시간 동안 살펴보며 여러 해 동안 놓쳤을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았다. 그는 또한 이동현을 자신의 개인 직원으로 임시 재배치하도록 알랑개했는데 이는 그의 임원진에게 혼란을 주었다. 이러한 늦은 밤 연구 세션 중 하나에서 강민우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오래된 사진첩에서 그는 아버지가 비즈니스 행사로 보이는 곳에서 펜던트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의 주의를 끈 것은 아버지 옆에 서 있는 남자였다. 송재훈, 아버지의 전 사업 파트너이자 지금은 강민우의 가장 큰 부동산 경쟁자 중 한 명이었다. 강민우의 마음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어린 시절 송재훈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가족 모임과 비즈니스 회의의 주변에서 항상 맴돌던 인물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송재훈은 강씨 가문으로부터 거리를 두었고 강민우 기업과 경쟁할 자신만의 제국을 세웠다. 송재훈이 펜던트와 그 중요성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이 강민우의 마음을 괴롭혔지만 그는 직접 연락하기를 망설였다. 만약 송재훈이 어떤 식으로든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다면 그에게 경고를 주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었다. 대신 강민우는 송재훈의 과거와 강씨 가문과의 관계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그는 한재혁에게 전화를 걸어 발견한 것을 공유하고 송재훈과 이동현이 펜던트를 발견한 지역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강민우는 이동현과 더 가까워졌다. 건설 노동자의 현실적인 성격과 펜던트 역사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은 강민우가 자주 접하는 표면적인 관계와는 상쾌한 대조를 이루었다. 어느 저녁 그들이 산업지구의 오래된 지도를 검토하고 있을 때 이동현이 갑자기 똑바로 앉았다.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강 사장님, 뭔가 기억났어요. 제가 펜던트를 발견한 그 철거 현장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연구시설이었죠. 폐허 속에서 오래된 실험실 장비를 본 기억이 나요. 강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연구시설이라고? 아버지는 과학 연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가족의 과거에 대해 그가 모르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그가 이 새로운 정보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한재혁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큰 것을 발견했어. 당장 사무실로 와. 심장이 두근거리며 강민우는 코트를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그는 잠시 멈추어 이동현을 돌아보았다. 같이 가시겠어요? 이제 당신도 이 일의 일부니까요.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강민우는 그들이 중대한 돌파구 직전에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한재혁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소식들이 그가 가족, 회사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의 기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점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드디어 빛 속으로 들어서려 하고 있었고 그것들은 강민우의 인생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진실들을 가져올 것이었다. 그들이 주차장을 빠져나와 분주한 서울의 밤으로 들어서자 강민우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재혁은 무엇을 발견했을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온 답을 들을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는가? 도시의 불빛들이 지나가며 흐려졌고 그들은 거리를 빠르게 지나갔다. 매 순간 그들은 수수께끼 같은 펜던트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히는데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민우는 이동현을 힐끗 보았다. 그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분명 이 소용돌이 같은 미스터리와 음모에 휩쓸리게 된 것에 아직 적응 중이었다. 괜찮으세요? 강민우가 물었다. 갑자기 이 모든 것이 건설 노동자에게 얼마나 압도적일지 깨달았다. 이동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네, 그냥 이런 일에 연루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잘 이해했다. 인생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방법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요. 한재혁의 사무실에 가까워지자 강민우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한재혁이 무엇을 발견했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한때 상실과 대답 없는 질문들의 상징이었던 펜던트는 이제 그의 가족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깊은 숨을 내쉬며 강민우는 차에서 내렸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계시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져 왔던 비밀들의 거미줄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진실이 강민우는 깨달았다. 마침내 손에 닿을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올 것인가. 한재혁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과 사진들 위로 거친 광채를 던졌다. 강민우와 이동현은 한재혁이 앞뒤로 서성거리는 동안 긴장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자, 민우야. 한재혁이 마침내 낡은 가죽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지금 내게 말하려는 것, 이건 대단한 거야. 그리고 예쁘지 않아.
정말 이걸 들을 준비가 됐어? 강민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손을 꽉 쥐었다. 알아야 해, 재혁아. 무엇이든 간에. 한재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숨을 내쉰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동현 씨가 언급한 그 연구시설? 그건 그냥 평범한 실험실이 아니었어. 프로메테스라는 암호명으로 불린 비밀 정부 프로젝트였지. 네 아버지와 송재훈 모두 관여했었어. 최고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말이야. 강민우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다. 아버지가 비밀 정부 프로젝트에 관여했다고?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였죠? 내가 짜맞춘 바로는 그들은 어떤 종류의 첨단 에너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 전체 산업을 혁명화할 수 있는 무언가였지.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좀 불분명해져. 한재혁이 잠시 멈추었다. 윤리적 우려가 있었고 실험들이 안전하거나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어. 이동현이 불편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이 모든 게 펜던트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한재혁이 이동현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게 바로 핵심이야. 그 펜던트는 단순한 가족 유물이 아니야. 그건 열쇠야. 열쇠라고요? 강민우가 속삭이듯 되물었다. 한재혁이 고개를 끄덕였고 펜던트의 고해상도 사진을 꺼냈다. 뒷면에 이 표시들을 봐. 이건 무작위한 흠집이 아니야. 매우 정교한 코드야. 내가 전문 암호 해독가에게 보여줬는데 그는 완전히 해독하지는 못했지만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했어. 강민우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아버지가 펜던트의 중요성을 암시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항상 자부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부 기밀을 가족 유물에 숨겼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이네. 한재혁이 확인했다. 하지만 더 있어. 나는 내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 대해 더 파고들었어. 민우야,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 말은 강민우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그는 항상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그것이 확인되는 것을 듣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재혁 씨?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로는 고의적인 방해 공작이었어. 누군가가 내 부모님의 입을 막고 싶어 했고 그 펜던트를 원했던 거야. 한재혁의 목소리는 음울했다. 내 생각에 네 아버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을 안전하게 지키기를 바라면서 펜던트를 숨기셨을 거야. 이동현은 열심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 펜던트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왜 그들은 그걸 찾지 못했을까요? 왜 그냥 그 오래된 실험실 폐허에 수년간 놓여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었고 강민우는 기대에 찬 눈으로 한재혁을 바라보았다. 수사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우리가 아직 풀어야 할 많은 수수께끼 중 하나야. 하지만 여기 또 다른 반전이 있어. 그 실험실이 있던 땅. 최근에 한민석의 회사가 매입했어. 강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민석이 이 모든 일에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생각엔 한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민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와 대화를 나눠볼 때가 된 것 같아. 방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한재혁의 폭로의 무게가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 강민우의 마음은 질주했고 그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들과 이 새로운 정보를 조화시키려 노력했다.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을까? 이제 어떻게 하죠? 침묵을 깨고 이동현이 물었다. 강민우는 일어섰고 그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서렸다. 우리는 계속 파고들어요. 재혁 씨,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조사해 주세요. 누가 관여했는지,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한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민석은? 그는 제게 맡기세요. 강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들이 한재혁의 사무실을 나서 선선한 밤 공기로 나왔을 때 강민우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왔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이동현이 그의 옆에 섰다. 강 사장님, 제가 그저 건설 노동자일 뿐이란 걸 알지만 돕고 싶어요. 이게 무엇이든 간에 저는 이제 이 일에 관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강민우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무심코 시작하게 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동현의 눈에는 진실함이 있었고
강민우가 존중하는 결의가 있었다. 고마워요, 이동현 씨. 우리는 모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들이 도시를 가로질러 운전하는 동안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민우에게 이제는 달리 보였다. 부와 권력의 외관 뒤에 얼마나 많은 다른 비밀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까? 얼마나 많은 다른 삶들이 숨겨진 진실들과 말해지지 않은 위험들에 의해 형성되었을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펜던트는 그의 과거와의 연결 고리 이상이었다. 그것은 강민우 가족을 넘어서는 미스터리를 풀어낼 열쇠였다. 그리고 강민우는 그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끝까지 파헤칠 결심이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강민우는 창가에 서서 손에 든 펜던트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그의 부모님을 생각했고 그들이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들을 생각했다. 그들은 그를 보호하려 했던 걸까? 아니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무언가에 휘말렸던 걸까? 새벽의 첫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자 강민우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고 그의 부모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밝혀낼 것이며 마침내 과거의 비밀들을 빛 속으로 끌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밝혀내려는 그의 결심이 그의 삶과 그의 제국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유산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과 맞서게 될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가 다가올 하루를 준비하면서 강민우는 자신이 절벽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과거의 비밀들이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고 강민우는 수십 년 동안 발효되어 온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고 목에 펜던트를 걸었다. 그 무게를 가슴에 느끼며 이제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찾고 있는 진실과 그 앞에 놓인 위험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그가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한민석과 맞닥뜨릴 준비를 하고 그 밖에 어떤 도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든 간에 강민우는 그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진실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디로 이끌 것인지 또는 그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강민우는 무엇이 다가오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결심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무장하고 그의 가족 역사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라도 상관없었다. 한민석 산업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축물이 강민우 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건물은 한민석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빛나는 탑으로 심지어 강민우 기업과 견줄 만한 위용을 자랑했다. 강민우가 넥타이를 바로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때 삼촌처럼 여겼던 남자와 대면하려 했고 그 남자는 그의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강 사장님? 한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흐트러뜨렸다. 강민우는 고개를 돌려 태블릿을 든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저는 박지연입니다. 한 사장님의 비서입니다. 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지연을 따라갔다. 그들이 최상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그는 가슴에 무겁게 느껴지는 펜던트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가 여기 온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끊임없는 알림이었다. 한민석의 사무실은 강민우가 어린 시절 방문했던 때와 똑같았다. 넓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이 도시의 파노라마 정형을 제공했다. 한민석 자신은 창가에 서 있었고 그의 은빛 머리카락과 완벽하게 맞춘 정장은 여전히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젊은 에너지와 강렬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우야, 한민석이 말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반갑구나. 무슨 일로 왔니? 강민우는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유심히 관찰했다. 한민석이 숨기고 있는 비밀들의 흔적을 찾으려 노력했다. 제 생각에는 아실 것 같아요, 한민석 씨. 제 부모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한민석의 태도 변화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그의 눈 주위가 긴장되고 어깨가 약간 굳어졌다. 알겠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그래서 네가 프로메테스에 대해 뭘 안다고 생각하는 거니?
저는 그것이 첨단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정부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알아요. 강민우가 말했다. 한민석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며 제 아버지가 관여하셨고 당신도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제 부모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한민석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시선은 아래 도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체념과 강민우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무언가, 아마도 후회가 섞여 있었다. 넌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 민우야. 여기에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단다. 한민석이 그를 다시 마주보며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무거웠다. 내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은 비극이었지. 하지만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그들을 되돌려놓지 못해. 그것은 너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야. 강민우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당신이 뭔가를 알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거죠, 한민석 씨? 프로메테스는 정확히 무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한민석은 한숨을 쉬며 책상 뒤로 돌아가 앉았다. 그것은 혁명적인 것이 될 예정이었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였지. 하지만 거기에는 복잡한 점들이 있었어. 윤리적 문제들 말이야. 네 아버지는 그것을 중단하고 싶어 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은 단순한 에너지원 이상의 훨씬 더 강력한 잠재력을 보았단다. 무슨 뜻이세요? 강민우가 추궁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무기화될 수 있었어. 네 아버지가 이것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지. 그래서 한민석은 말을 멈추었다. 문장을 끝맺지 못하고. 강민우는 마치 바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살해당한 거군요. 그가 말을 마쳤다.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한민석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에게 경고하려 했어. 보호하려고 했지.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끝난 후였어. 그리고 펜던트는요? 강민우가 물었다.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한민석의 눈이 약간 커졌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 민우야, 조심해야 해. 그 펜던트에는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어. 프로젝트, 은폐,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이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들어왔고 그들의 손은 재킷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한민석 씨,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한민석이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은 사적인 회의입니다. 난 반드시 당신의 주장은 기록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민우 씨,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강민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 남자들은 누구지? 정부 요원, 사설 경호원. 그는 한민석을 힐끗 보았고 나이든 남자의 얼굴에 두려움과 체념이 섞인 표정을 보았다. 그 순간 강민우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다. 빠른 동작으로 그는 한민석의 무거운 참나무 책상을 뒤집었고 그들과 침입자들 사이에 장벽을 만들었다. 총성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동안 강민우는 한민석의 팔을 잡아 옆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쪽이에요. 한민석이 소리쳤다. 혼란 속에서도 강민우를 숨겨진 계단으로 인도하며. 아래층에 비밀 출구가 있어. 그들이 계단을 달려 내려가는 동안 알람 소리가 주위에서 울려 퍼졌고 강민우의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저 남자들은 누구지? 어떻게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은 뒷골목으로 뛰쳐나왔고 추격의 발소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렸다. 한민석은 전화를 꺼내 빠르게 번호를 눌렀다. 지금 당장 추출이 필요해. 그가 기기에 대고 짧게 말한 뒤 강민우에게 돌아섰다. 안전 가옥이 있어. 우리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때까지 거기서 숨을 수 있을 거야. 강민우는 주저했다. 그토록 많은 비밀을 숨겨온 남자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마치 어디선가 나타난 것 같은 평범한 채에 올라탔을 때
강민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부모님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제 그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고, 그는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남자와 함께 불확실한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다. 차가 도시의 거리를 빠르게 질주하며 교통을 요리조리 피해 나갔다. 강민우의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려 애쓰며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한민석에게 돌아섰고, 그는 앞을 똑바로 응시하며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한민석 씨, 저는 답변이 필요해요. 강민우가 요구했다. 저 남자들은 누구였죠? 이게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한민석은 한숨을 쉬며 마침내 강민우의 시선을 마주했다. 이것은 최고 위층까지 연결되어 있어. 민우야. 정부 관리들, 기업 지도자들, 심지어 일부 외국 세력들까지 그들 모두 관여되어 있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단순히 에너지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권력과 통제에 관한 거지. 차가 점점 더 좁은 거리들로 접어들면서 강민우는 상황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는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조용한 동네의 평범한 아파트였다. 한민석이 자물쇠를 잠그고 첨단 기술로 보이는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동안 강민우의 전화기가 울렸다. 이동현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강 사장님, 뭔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빨리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강민우는 한민석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여기로 데려와. 만약 그가 이제 연루되었다면 그도 보호가 필요할 거야. 강민우가 이동현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답장을 보내는 동안 그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비밀로 가득한 과거와 위험이 도사리는 미래를 연결하는 가시적인 고리였다. 한민석은 의자에 앉았고 갑자기 늙고 지친 모습이었다. 미안해, 민우야. 난 네가 이 모든 일에 휘말리길 원하지 않았어. 네 아버지는 그는 너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강민우는 한민석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음모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씨, 강민우가 말했다. 저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 남자들은 누구였죠? 이것이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나요? 한민석은 한숨을 쉬며 마침내 강민우의 시선을 마주했다. 모든 것이 최고 수준까지 연결되어 있어, 민우야. 정부 관료들, 기업 리더들, 심지어 일부 외국 세력들까지 그들 모두가 연루되어 있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에너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그것은 권력과 통제에 관한 거지. 차가 점점 더 좁아지는 일련의 거리들을 돌아나가는 동안 강민우는 상황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 자신이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음모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조용한 동네의 평범한 아파트였다. 한민석이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첨단 기술로 보이는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동안 강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동현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강 사장님, 뭔가 일이 생겼습니다. 빨리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강민우는 메시지를 한민석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여기로 데려와. 그가 이제 연루되었다면 그도 보호가 필요해. 강민우가 이동현에게 주소를 알려주는 답장을 보내는 동안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목에 걸린 펜던트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비밀로 가득 찬 과거와 위험이 도사리는 미래를 연결하는 유형의 고리였다. 한민석은 의자에 앉아 갑자기 늙고 지친 모습이었다. 미안해, 민우야. 난 네가 이 모든 일에 휘말리길 원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 그는 너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강민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찼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다. 저도 이해합니다, 한씨.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이 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이동현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안전가옥을 가득 채웠다. 강민우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걸었고 한민석은 조용히 앉아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다른 무언가, 아마도 후회가 새겨져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일련의 짧고 날카로운 노크 소리에 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강민우가 문을 열려고 움직였지만 한민석이 손을 들어 기다리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벽에 숨겨진 작은 모니터를 확인한 후 마침내 문을 열었다. 이동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다. 강 사장님,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제 아파트에서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강민우는 이동현을 의자로 안내하며 마음이 급해졌다. 누가 당신을 쫓아왔나요, 이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동현이 숨을 고르는 동안 그는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의 작은 아파트에 침입해 강민우의 위치와 펜던트에 대해 그가 아는 것을 요구했던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동현은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집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당신의 수사관 친구가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한민석은 귀에 깊게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그는 강민우에게 돌아섰다. 우리는 움직여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강민우는 아직 도망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진실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아니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답을 원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요. 그는 한민석을 강철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제 부모님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한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잠시 동안 그는 나이와 죄책감의 무게로 구부러진 차에 모든 나이를 다 먹은 것처럼 보였다. 내 말이 맞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하지만 경고하지만 민우야, 이걸 들으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한민석이 말하기 시작하자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고귀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개발하려는 탐구였다. 강민우의 아버지는 한민석과 뛰어난 과학자들의 팀과 함께 이 획기적인 연구의 최전선에 있었다. 우리는 정말 가까웠어. 한민석이 말했다. 그의 눈은 멀리 추억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지.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것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했어. 그들이 만든 에너지원은 단순히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응 가능했다. 올바른 손에 들어가면 정말로 수백만 명에게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싶어 했어. 한민석이 계속했다. 그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지.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기회를 보았어. 정부 관료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그들 모두가 우리가 만든 것의 일부를 원했어. 강민우는 듣고 있었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리고 펜던트는요? 이 모든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한민석의 시선이 강민우의 목에 걸린 펜던트로 향했다. 그 펜던트에는 모든 것의 열쇠가 들어있어. 네 아버지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지.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그 작은 장치에 암호화했어. 그것 없이는 아무도 우리가 만든 기술을 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어. 이동현은 지금까지 충격에 빠져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왜 그것을 눈에 띄는 곳에 숨겼나요? 왜 그냥 파괴하지 않았죠? 네 아버지는 언젠가 세상이 이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한민석이 강민우를 바라보며 설명했다. 그는 지식을 보존하되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 했어. 강민우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유산의 무게, 펜던트에 담긴 지식의 책임, 그것은 거의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의 죽음은요? 정말 이 때문이었나요? 한민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래,
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모든 것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특정 세력들은 그가 너무 큰 위험이 되었다고 판단했어. 나는 그에게 경고하려 했고 너희 가족을 보호하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민석의 말에 진실이 가라앉으면서 강민우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꼈다. 부모님에 대한 슬픔, 책임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결심. 하지만 누구도 말을 꺼내기 전에 밖에서 들리는 타이어 끼는 소리가 순간을 깨뜨렸다. 한민석은 즉시 일어나 창문으로 갔다.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 그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그들은 서둘러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강민우는 펜던트를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도망치는 동안 한민석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진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었다. 하지만 그 힘을 악용하려는 세력들도 있었다. 강민우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프로메테스 기술을 인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이동현과 한민석의 도움을 받아 비밀 연구소를 세우고 기술 개발을 이어갔다. 몇 년 후 그들은 마침내 프로메테스 기술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했다.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이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강민우는 아버지의 꿈을 이루었고 펜던트에 담긴 비밀은 이제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강민우는 연구소 창밖으로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여정은 과거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는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우자가 되었다. 펜던트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비밀과 상실의 상징이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인류 발전의 상징이 되었다. 강민우의 이름은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비밀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 인물로 기억될 것이다.